자, 시행과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이라는 것은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같은 이런 실험과 관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시행을 통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말들이 무슨 얘기인지는 한번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은 1, 2, 3, 4, 5, 6이죠. 그것이 바로 표본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임의로 선생님이 정했어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2, 4, 6을 떠올리죠. 그 하나를 이렇게 집합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경우의 수 구할 때 나열하는 것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좀 더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원사건이라는 거는 이 표본 공간 하나를 집합화시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원사건은 그러면 왜 하느냐? 근원사건은 나중에 하겠지만 얘는 수학적 확률의 성립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들을 나중에 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무엇인지 정하는 거죠. 자, 밑에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죠. 동전 한 개를 2번 던집니다. 그러면 동전 한 번 던질 때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앞과 뒤를 우리는 H와 T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되느냐? S는 앞 2번 나올 수 있고요. 앞, 뒤, 앞, 뒤가 나오죠? 자, 별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근원 사건을 각각 하나씩 하는 거죠. 그래서 근원 사건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몇 개 더 적으면 되죠. 4개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나온 이제 사건들이 이제 우리가 4가지를 또 배우게 되는데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그 다음에 A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자, 보면은 합사건은 뭐냐면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냥 사건 말 대신에 집합이라고 쓰면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또는. 그 다음에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겹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겹치는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고, 배반 사건 나중에 하고요. 여사건이라는 거는 A 사건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A의 정반대죠. 개념상 이렇게 기억해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한 개념은 사실은 A 여사건이라 하는 거는 전체 사건에 대해서 A를 뺀 겁니다. 그게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주면 얘 세대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배반 사건은 좀 다르죠. 이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사건과 사건에 대해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없는 이런 공사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걸 서로 배반이라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 자체를 배반이라고 합니다. 서로 겹치는 게 없는 이런 상황 자체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황 자체를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 한다. 그래서 A는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A와 B가 서로 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사건 하면 그냥 그 말을 지칭한다 생각하면 되고 곱사건 역시 여사건 하나씩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배반 사건은 뭐냐라고 하면 걔를 지정할 수는 없고 누구와 누구가 배반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죠. 정리를 조금 하자면 여사건은 일단 뭐가 필요하다? 여사건을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일단 전체 집합인 표본 공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표본 공간부터 파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A와 A의 여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래서 여사건과 배반 사건의 개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밑에 예를 보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공이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의 배수, 5의 배수가 있는 사건들이 있죠. 자, 1부터 10까지니까 10가지가 있고요. A는 그 중에 4의 배수 369, B는 5의 배수인 50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 이 A와 B가 서로 겹치는 게 없죠. 이런 사건일 때 우리 서로 배반이라 부른다 했죠. 그리고 A 여사건은 전체 사건에서 A인 3, 6, 9를 빼면 그 나머지가 A 여사건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정사면체라는 그림이 있는데 정사면체가 자, 이렇게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닥에 닿는 면이 있죠. 바닥에 닿는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숫자가 적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 이렇게 적혀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 한다? 합이 5가 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수가 모두 짝수인 사건을 B라고 하고 모두 소수인 사건을 C라고 하자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들을 파악하자는 거죠. 자, 퉁 던졌을 때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뭔지를 한번 표본 공간으로 구해 보겠습니다. 1, 1, 1, 2, 1, 3, 1, 4 맞죠? 그 다음에 2, 1, 2, 2, 3, 2, 4, 3, 1, 3, 2, 3, 3, 3, 4, 4, 1, 4, 2, 4, 3, 4, 4가 나오겠습니다. 자, 표본 공간이 무려 16개나 맞네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합이 5인 사건은 뭐냐? 1, 4, 2, 3, 3, 2, 4, 1이고요. B 사건은 모두 짝수니까 2, 2, 4, 4, 2, 4, 4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C 구하죠. 모두 소수인 사건은 2, 3, 3입니다. 자,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A하고 B의 그 사건이 됩니까? 곱 사건이 겹치는 게 없죠. 없기 때문에 얘는 서로 배반이 맞습니다. 그러나 2번 같은 경우는 곱 사건이 서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죠. 2하고 3이랑 3, 2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B가 아니라 C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배반이 아닙니다. 겹치는 게 있을 땐 배반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 여사건, 합사건의 여사건을 구하라. 합사건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합사건의 여사건을 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합사건 전체에서 합사건이란 걸 빼주면 되니까 여기 A, B를 다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녕. 그리고 2, 2, 4, 4, 2, 4, 4 역시 다 떼주면 남는 거는 1, 1, 1, 2, 1, 3, 2, 3, 1, 3, 3, 3, 4, 4, 3. 요게 바로 A 합집합의 여사건이 되겠습니다. 합사건의 여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수학적 확률.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아주 간단합니다. 얘네는 뭐냐? 여기부터 검정색으로 갔죠. 자, 여기서 보면은 표본 공간에 쓰는 전체 경우죠. 전체 집합. 그래서 얘는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구하면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 분의 A의 사건. 그러면 A가 보여주는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전체 중에서 특정 경우의 수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와서는 사실 이 개념을 더 중요하게 보죠. 이 개념이 필요하죠.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만 우리가 여기서 전체 경우 중에 해당되는 경우 수로 수학적 확률을 구합니다. 사실 문제에서는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걸 주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이것에 관련된 예나 이런 걸 또 물어봤을 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예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정육면체 주사위와 정육면체가 아닌 직육면체 주사위에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뭐 맨 위에 1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면이 가지고 있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다 같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뭐가 되냐면 6분의 1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얘네들은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사실 이 넓은 면적에서 나올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르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라는 게 6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다?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6분의 1이라고 이런 식으로 수학적 확률을 세면 안 되죠. 6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원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자, 문제 3번을 보면은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2개를 꺼냅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자, 대충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에서 제가 2개를 꺼내죠. 그랬을 때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가 나오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실제로 나오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똑같은 공이라고 봅시다. 여기서 지금 별말은 없지만 사실 똑같은 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공이라고 보더라도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똑같은 공이라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 있고요. 2개 뽑을 때 흰 공 2개나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그다음 검은 공 2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는 3가지죠. 아, 3가지입니다. 그 중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니까 1가지. 그래서 답은 3분의 1. 이게 틀린 거죠. 이상하죠? 자, 왜 틀린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00, 아니, 00이 아니라 흰 공을 3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사실은 우리가 뽑는 경우가 요렇게 뽑을 수도 있고 요렇게 뽑을 수도 있고 요렇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공이긴 하지만 뽑을 때는 우리가 요렇게 공을 서로 다른 공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얘는 3가지나 되고요. 그 다음에 흰 공, 검은 공은 점점 더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얘는 심지어 6개입니다. 얘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다른 애들 보고서 그 중에서 3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전체 경우를 구해서 그 특정 하나 구하겠다. 그렇게 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공이라고 해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같을 때만 우리가 전체 경우 중에 특정 경우라고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틀린 이유가 꺼내는 공의 가능성이 달랐죠. 그 이유가 바로 근원 사건의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해결책이라 부를 만한 게 뭐냐? 같은 공이라도 우리가 뽑을 때는 다르게 뽑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일지라도 같은 공, 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같은 공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뽑으면 말 그대로 다른 상태로 뽑는 거죠. 다른 거니까 다르게 뽑으면 다른 상황으로 뽑으면 죄송합니다. 다르게 뽑으면 다른 상태로 뽑는다는 거죠. 다르게 보고 뽑는다는 겁니다. 뽑으면 글이 왜 자꾸 틀리노? 다르게 뽑으면 그러면 그 각각의 경우에 근원 사건은 가능성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어떻게 뽑자?
다르게 생각해서 뽑자. 같은 공이라는 말이 있어도 쟤네는 다르게 뽑을 때마다 우린 다른 경우로 뽑기 때문에 다른 상황으로 보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답은 어떻게 되죠? 전체가 3개, 6개, 1개 중에서 우리는 6개인 경우를 구하는 거죠. 전체 경우가 다르게 봤기 때문에 얘네들 하나하나들 우리는 각각의 근원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분의 6 답은 5분의 3. 이걸 이렇게 뽑아도 되죠.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저희가 2개를 뽑죠. 그 중에서 흰 거 중에 1개 뽑고 그 다음에 검은 거 중에서 하나 뽑습니다. 검은 거 2개 중에서. 그래서 이가 10분의 6, 5분의 3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들을 했는데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